제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배우 MB입니다. 배우 아시죠? 요즘 막 잘나가는 거 사상 초유의 두 영화 동시 주연. 하나는 저스티 게임, 또 하나는 막 공범자들. 좀 있으면 막 또 깐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또 보자. 에? 없네? 뭐 주진우가 왜 없노? 진우야, 진우 어디 갔어? 에? 애국? 비행기 타고 애국 갔다고? 일마 이거 또 뭐 이렇게 외국을 가? 참나 이거. 요즘 뉴스 공장 출연자들 영 마음에 안 들어. 주진우 글마 그러면 기자 같지도 않은 게 말이야. 자, 전문연도 후루꾸라고 가만있어 봐. 이 놓고 혹시 안 온 거 정장 아닙니까? 아이고 맞네. 아이고 이제 정장님 요즘 안녕하시지요? 언제 밥 한번 해, 밥. 근데 지금은 내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고, 꼭 나중에 맛있는 무요. 그거하고 저기 옛날 일은 다 잊어야지. 너무 그 사람 뒤끝 갖고 있으면 안 좋아. 정신건강 봐야 안 좋다. 건강 해친다고. 일단 나 오늘 간다. 네, 지난 4주간 이명박 전 대통령 시리즈 저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안항구 총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왜냐면은 옆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취재를 위해서 출국하는 관계로 전화 연결로 잠깐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연속으로 몇 주간 문서도 공개하고 또 그 문서 의미도 잘 짚어봤는데 앞으로 계속할 일입니다만, 자, 여기서 주진우 기자가 전화 연결해서 왜 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문서 말고 오늘 이제 스튜디오 못 나오니까 그동안 만나온 그 이명박 주변 인사들로부터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구체적 정황이나 증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를 또 출국하십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의 채취를 찾아서 멀리 갔습니다. 네. 채취. 네, 공항이죠.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비행기 타러 오는 걸로 아는데, 자, 그럼 이 실소유주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스가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냐 하는 처남 혹은 형이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라는 의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취재를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많이 만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공개한 문서들도 받은 건데, 이렇게 받은 문서 말고 전해준 이야기, 그들의 증언은 또 없나요? 증언, 증거 많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측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BBK 특검 때입니다. BBK 특검 때 다스에서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측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때 정호영 특검이 덮었죠. 네. 덮었는데 돈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로 갔다, 이런 출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막내 여동생이 전도사님이세요. 네. 저기 서울의 어디 교회에 계신데, 그때 이 돈을 어떻게 썼다, 선교 자금으로 썼다, 그리고 헌금을 내서 했다,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나왔는데 이 돈이 대체 어떻게 쓰였나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당시 전도사였던 막내 동생분이 그 돈은 전도 자금으로 쓰였다, 혹은 교회에 헌금되었다 하는 문서를 썼다고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허위 증명서를 내고 나서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큰오빠 집에 가족들이 다 모였대요. 구이동에 현대 무슨 아파트 12동 몇 호에 모였습니다. 거실에서 이 허위
증명서 확인증을 발급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좀 오빠를 걸렸나 구했죠. 예, 오빠를 구해낸 네, 그리고는 거죠. 네, 이명박 대통령을 구하고 나서 두 끼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옆에서 네. 오빠들이 다 갚을게 이렇게 오빠가 갚을 거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때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회계기도. 네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 딴 데 쓴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였고 전도에 썼다고. 예. 이제 서류를 이제 가짜로 만들어서 전도사니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기도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분의 증언이었고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좀 구체적인 거? 네, 회개 기도는 굉장히 엄숙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른. 엄숙했다는데 왜 웃어요? 네. 엄숙할 수 있죠. 얼마나 네. 마음이, 네,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다른 실소유주 정황은 없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 대통령 후보자 시절과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다스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그런 정황은 나왔는데 혹시 구체적인 증언은 있나요? 관련해서? 네, 가회동 집과 그리고 청와대 안가, 그 청와대 옆에 있는 청와대 안가에서 그 다스 사장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그 누구랑 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과 증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가와 그 청와대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안가의 위치에 대해서 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다스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였다. 이런 말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를 대통령 된 이후에도 안가에 직접 챙겼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인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시기나 장소가 정확하게 특정된다는 거죠? 네네. 시기와 장소를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보고를 했던 당사자거나 혹은 뭐 직접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가요?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람이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실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직접 뭐 보고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다른 대통령 선거 가장 그 첨예하게 그 대통령 선거에 그 가장 열심히 뛸 때였고 당선자 시절 가장 바쁠 때도 다스를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언이 추가되는 셈이고 또 다른 관련 증언이나 인사의 발언은 없습니까? 취재가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다스의 그 임원의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에서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시영 씨,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참석했고요. 그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김재정 씨,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있고, 굉장히 그 상속세라든지 그 지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건 처리가 잘 안 돼서 사실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양심 고백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다스의 사장과 감사, 다스의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요 앞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다스에 관련된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하였고 최근에는 자택에서 다스에 관한 결재를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재정 씨 사망 이후 상속과 관련해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니까 이상은 회장 또 한 사람의 지분 보유자는 이상은 회장이죠. 형인. 회장이 사망할 때는 얼마나 복잡해지겠느냐. 그러니 아예 이 시점에 양심 선언을 해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는 걸 밝히자. 그래야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다스 내에 간부들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합니까?
아직 양심 선언을 하지는 않았죠. 네. 사실 이게 무슨 양심 선언입니까, 근데? 네, 그렇죠. 아니 진실 선언이죠. 그냥 양심까지도 아니고. 그런데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심각하게 고려하고 내부에서 좀 그 방안을 좀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복잡하게 돌아가는군요. 마지막 네. 질문인데 혹시 저희가 이제 물론 뉴스공장 외에는 아무도 안 다뤄주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실소유주라면 아주 뜨끔할 문서들과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네, 만약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 안 다뤄주고 있긴 하지만 이 방송을 들은 관계자들은 뜨끔뜨끔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반응이 있을 법도 한데 혹시 반응은 없습니까? 주변에? 반응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변호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 회사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이어서 지금 직원들을 자꾸 다른 데 발령내기 시작했고요. 그만둘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가 내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거의 초긴장 상태고요. 그래서 문건 유출자를 색출한다고 지금 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량의 문서 소각이 다스 공장 내에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좀 놀라운 것은 제가 10년 넘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지금 취재하고 추적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다스에서 핵심 인물을 띈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안영구 청장님 옆에 앉아서 멀뚱멀뚱 심심하게 계시거든요. 예, 잘 다녀오시고 이번 취재 관련해서 만약에 목적한 어떤 취재가 성공을 하면 현지에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하기로 하고요. 바로. 네. 네. 돌아오기 전에 바로 연결하죠.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자, 청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네. 주변에서도 꽤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짚고 있는 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다스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 문서나 핵심 증언들을 짚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럴 겁니다. 예. 이거 기사를 안 써주십니까, 여러분? 자, 안 써주시든 말든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물려주기 위해서. 네. 김재동 씨의 처남이 갑자기 사망하고, 예. 최대주였죠. 49%를 소유하고 있는. 사망하고 나서 그 재산을 정상적이라면 김재동 씨 유족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족 의견은 하나도 없고. 예, 대안이 6개나 가지고 검토하죠. 예. 문서를 저희가 확보해서 이제 지난주에 분석을 했는데, 아니,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고 김재정 씨가 사망했는데 왜 유족들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이거를 청와대에서 검토하느냐 예. 하면서 이것을 검토한 사람이 실소유주지, 김재정 씨는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5분 이내로 예. 그 문서를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김재정 씨 재산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황이 또 있습니까? 예, 상속 전에 이제 김재정 씨가 49%로 네. 최대 주주였지 않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변동이 없는데 네. 김재정 씨가 돌아가심으로써 상속 유족들한테 이게 다 상속이 되고 일부는 상속 지분을 이제 세금으로 대신 내죠. 네네네. 상속세를 대신 내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김재동 씨 유가족이 49%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속세를 돈으로 내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가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한 정황이 있었고요. 네, 지난주에 대안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상속 후에 지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죠. 건영미 씨라고 미망인이십니다. 네, 그 분 이름으로 이제 24%가 가고, 그다음에 기재부로 물납한 재산이 기재부가 24%.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는 거. 예, 그걸 20%를 이제 가져가고. 기재부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청계재단으로 5%를 이제 기부를 하죠. 예.
다를 기부한 건 아니니까 5%는 뭐 기부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상속 전에 있는 그 구조 자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49%가 24, 25%로 나눠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상속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51%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그 균형을 갖춰놔야지 어느 한 사람이 그 기업을 지배를 할 수가 없도록 지금 구성을 그렇죠. 짜놨는데 네. 그 이후에 되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 전과 똑같은 구조로 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구조를 짜는 것이 상속 후의 변화입니다. 생각해보면 김재정 씨 49%는 김재정 씨 미망이나 자녀들에게 가야 되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녀들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속 지분을 포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 포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예. 그래서 그 포기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도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왜 자녀한테 상속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평생 일궈온 회사인데 이거를 오히려 청계재단에는 5%를 기부하고 그 주식을 기재부에 그 상속세 대신 내긴 하면서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갔다는 상속을 안 했어요. 이상하죠? 네. 이상한 일이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제 이 상속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김재정 씨가 그 김재정 씨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상속 재산이 한 67만 평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의도 면적이 82만 평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여의도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예요. 예, 물론 그 안에는 지분으로 이제 있기도 예. 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상속이 되면 그 지분이 그 소유권이 이제 소유주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했으니까 이제 네. 그게 그것도 똑같이 법정 상속인 경우에는 이제 미망인하고 유족들한테 그 법정 지분율로 이제 상속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로 돼 있는지도 어떻게 상속이 됐는지 사실 소유권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네.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 방금 주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상속 과정에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진짜 자기 재산이었다면 김재정 씨의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다면 실제 소유주가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지금 아예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양심 고백하자고 하는 내부 세력도 있다고. 예. 예. 그게 주진우 기자의 취재 결과고 아직 저희가 물증으로나 혹은 뭐 녹취로나 들려주지는 못했는데. 그 서류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네. 이 다스의 지분 변화 역시 오늘 시간 짧아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분 변화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유가족들 중에 단 한 분인 미망인에게 다 몰아줬는데 예. 이것도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쭉 뿌려진다고 하면은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제3자가 개입할 그 소지를 막기 위해서 네. 그 물납을 통해서 파는 과정들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는데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20%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5년 전인데 예. 아직도 기재부가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은 이게 이제 팔려 나가가지고 돈으로 국고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주진우 기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47% 가지고 있는 이상은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언젠가는 이제 또 상속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벌어지겠죠. 뭔가 예. 복잡한 그럴 일이. 그때는 상당히 복잡한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 있는 20%는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는 거거든요. 예. 뉴스공장 그 청취자들 중에는 그 다스 주식을 매입하자는 운동을 좀 비싸지만 전망이 아주 좋다고 주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남아있는 유보 이익까지 하면은 자본금이 한 2천억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탄탄한 만하죠. 회사예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다스 주식 매입을 한번 해서 국고에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그 수익 모델도 될 것 같습니다. 안하고 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대통령 또, 선거 가장 그 첨예하게 그 대통령 선거에
그 가장 열심히 뛸 때였고 당선자 시절 가장 바쁠 때도 다스를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언이 추가되는 셈이고 또 다른 관련 증언이나 인사의 발언은 없습니까? 취재가 좀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네. 다스의 그 임원의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에서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참석했고요. 그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김재정 씨, 그 다스의 최대 지주였던 김재정 씨가 있고, 예. 굉장히 그 상속세라든지 그 지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건 처리가 잘 안 돼서 사실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양심 고백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다스의 사장과 감사, 다스의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앞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다스에 관련된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하였고 최근에는 자택에서 다스에 관한 결재를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재정 씨 사망 이후 상속과 관련해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니까 이상은 회장 또 한 사람의 지분 보유자는 이상은 회장이죠. 형인. 회장이 사망할 때는 얼마나 복잡해지겠느냐.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의 막내 여동생이 전도사님이세요. 네. 저기 서울에 어디 교회에 계신데 그때 이 돈을 어떻게 썼다, 선교 자금으로 썼다, 그리고 뭐 헌금을 내서 했다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그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나왔는데 이 돈이 대체 어떻게 쓰였나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당시 전도사였던 막내 동생분이 그 돈은 전도 자금으로 쓰였다 혹은 교회에 헌금되었다 하는 네. 문서를 썼다고요? 그 허위 내용의 그 문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허위 증명서를 내고 나서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큰오빠 집에 가족들이 다 모였대요. 구이동에 현대 무슨 아파트 12동 몇 호에 모였습니다. 거실에서 이 허위 그 증명서 확인증을 발급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오빠를 구했죠. 예, 오빠를 구해낸 거죠. 그리고는 이명박 대통령을 구하고 나서 두 끼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옆에서 오빠들이 다 갚을게 이렇게 오빠가 갚을 거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때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회개 기도. 네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 딴 데 쓴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였고 전도에 썼다고 이제 서류를 이제 가짜로 만들어서 전도사니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기도자. 연속으로 몇 주간 문서도 공개하고 또 그 문서 의미도 잘 짚어봤는데 뭐 앞으로 계속할 일입니다만 자 여기서 주진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왜 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문서 말고 오늘 이제 스튜디오 못 나오니까 그동안 만나온 그 이명박 주변 인사들로부터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구체적 정황이나 증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를 또 출국하십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의 채취를 찾아서 멀리 갔습니다. 네. 채취. 네, 공항이죠.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비행기 타러 오는 걸로 아는데 자, 그럼 이 실소유주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스가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냐 하는 처남 혹은 형이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취재를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 많이 만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공개한 문서들도 받은 건데 이렇게 받은 문서 말고 전해준 이야기 그들의 증언은 또 없나요? 증언 증거 많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측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BBK 특검 때입니다. BBK 특검 때 다스에서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측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때 정호영 특검이 덮었죠. 네. 덮었는데 돈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로 갔다 이런 출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분의 증언이었고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좀 구체적인 거? 네, 회계 기도는 굉장히 엄숙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른. 엄숙했다는데 왜 웃어요? 네. 엄숙할 수 있죠. 얼마나 네. 마음이, 네,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다른 실소에 대해서 정황은 없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과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다스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다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그런 정황은 나왔는데 혹시 구체적인 증언은 있나요? 관련해서? 네, 가회동 집과 그리고 청와대 안가, 청와대 옆에 있는 청와대 안가에서 다스 사장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누구랑 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과 증언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가와 청와대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가의 위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다스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였다. 이런 말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를 대통령 된 이후에도 안가에 직접 챙겼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인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시기나 장소가 정확하게 특정된다는 거죠? 네네. 시기와 장소를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보고를 했던 당사자거나 혹은 직접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가요?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람이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실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직접 보고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배우 MB입니다. 배우 아시죠? 잘 나가는 거. 사상 초유의 두 영화 동시 주연. 하나는 저스트 게임, 또 하나는 공범자들. 좀 있으면 또 깐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또 보자. 에? 없네? 주진우가 왜 없노? 진우야! 진우 어디 갔어? 에? 애국?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고? 일마, 이것도 뭘 이렇게 외국을 가? 참나, 이거. 요즘 뉴스 공장 출연자들 영 마음에 안 들어. 주진우 그러면 기자 같지도 않은 게 말이야. 전문연도 후루꾸라고. 가만있어 봐. 이 놓고, 혹시, 안 온 거 정장 아닙니까? 아이고, 맞네. 아이고, 정장님 요즘 안녕하시지요? 언제 밥 한번 해, 밥. 근데 지금은 내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고, 꼭 나중에 맛있는 무요, 그거하고 옛날 일은 다 잊어야지. 너무 사람 뒤끝 갖고 있으면 안 좋아, 정신건강 봐야, 안 좋다, 건강 해친다고. 일단 나 오늘 간다. 네, 지난 4주간 이명박 전 대통령 시리즈 저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안항구 총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왜냐면은, 옆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취재를 위해서 출국하는 관계로, 전화 연결로 잠깐 대체해야 되겠습니다.